안녕하세요. 최은지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저의 한 구독자분과 함께 했던 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 그러니까 경매까지 가본 그런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폐찰은 했습니다. 저기 낙찰 받으신 분이 너무나 센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2등으로 폐찰은 했지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흡족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부분에서 비록 폐차는 했지만 어느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전혀 이 농지연금 또는 농지 또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또는 경매에 대해서도 모르시더라도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라든가 블로그 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공유를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구독자분과 함께 이 농지가 있는 이 농지의 임장도 한번 같이 다녀왔고 실제로 입찰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준비하는 어떤 서류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 구독자분께서도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스스로 이제 입찰도 하시고 임장도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물건을 찾고 물건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만 농지연금용 농지를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데까지는 많은 단계가 사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나열된 이런 부분들을 늘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저와 같이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지나 농지연금에 대해서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임장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눴던 어떤 토지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토지의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어떤 지식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만 알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뭐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통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대답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스스로도 많은 부분을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경매 농지를 찾는 것도 뭐 그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찾으신 다음에 이 물건이 어떤지도 한번 알려주시기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선생님께서 이 물건을 보는 그런 눈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많은 어떤 경험이 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어떤 분석, 그 다음에 토지 분석, 지역 분석, 토지 이용 계획 분석 또는 가격 분석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 봤는데 뭐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거나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물건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로 저 역시도 새로운 물건을 찾으면 알려드리고 이 물건이 왜 좋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또는 선생님께서 물건을 찾으신 다음에 이 물건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실력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주로 했지만, 특별히 뭐 권리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싸게 사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만한 농지를 싼 가격에 사서 보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 분석이 정말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감정가, 실거래가라든가 실거래가를 보는 어떤 방법,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감정가하고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서 충분히 매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보유하면서 이 농지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고 어떤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가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득이 났을 때 내가 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장도 다녀옵니다. 그래서 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경작이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 우리는 보통 도로가 잘 접해 있는 어떤 농지보다도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맹지와 같은 그런 농지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그런 농지를 골라야 된다고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진입로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진입로는 있는지, 현황도로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가서 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변 토지와의 관계도 사실 잘 확인해 봐야 되고, 뭐 당연히 입지 조건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상황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구독자분과 갔던 곳은 이제 평택시 포승 박림리에 있는 곳인데, 택지 개발이 한창이었던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다 완료가 되고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농지는 앞으로도 농지로서 활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농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섰다면 이 경작 협의를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낙찰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이 선생님께 어떤 뭐 안정성 있게 그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을 다 공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마을의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정작의 협의까지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농지증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선생님은 그 경기도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이 평택의 농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농지증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다 되면은 이제 입찰 준비를 해야 되고, 경매장 입찰도 한번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었고,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낙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경작을 준비하면서 농업인이 되기 위한 또 서류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이 부분을 발급받아야 되고, 농지대장 역시도 등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이제 스스로 농지를 찾을 수도 있고, 농지연금용 준비를 다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더 실력을 쌓으시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한번 쭉 턴을 한번 진행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물건을 찾고 분석을 하고 임장도 가시고 입찰도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저 역시도 새롭게 찾은 물건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서 물건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신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뭐 계속 공부하고 듣는 거 이게 그거 역시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실행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많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화를 주셨고, 서로 협의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토지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임장, 낙찰, 그다음 경매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야기가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당연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실행력이 좋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머릿속에만 농지연금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공부해 보시고 확신을 가지셨다면 실제로 준비를 하시고 실행을 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